오늘은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미국의 정권 교체, 불붙은 주식시장과 재편되는 산업 지형 등 최근 산업계는 변곡점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움직임도 또 반대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의 움직임도 긴박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들 기업과 산업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쪽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업계에서 호황 소식이 들려온 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오늘 굳이 이 소식을 다시 한번 다뤄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을 했죠.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따로 분사를 해서 100% 자회사로 출범을 시킨 건데 올해 예상되는 이 자회사 매출액이 13조 원 수준인데 2024년 목표가 30조 원입니다. 이 출범 관련된 소식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12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범이 됐는데요. 예. 일단 자본금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자산 10조 원으로 출범을 했고 한 부채 비율도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낮네요. 예, 그래서 매출도 지금 24년까지 30조 원이라는 좀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분사한 목적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사업을 강화한다는 측면이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 진출을 좀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규모를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행보가 야심차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에 실제로 실적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어쨌든 당분간 LG화학의 주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마감가로 이제 80만 9천 원의 종가가 나왔고 한 9천 원 상승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LG화학 물적 분할할 당시에는 주주들이 좀 반발하면서 우려가 그랬었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사업이 이제 좀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주가 상승으로 보면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이야기를 하신 김에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분할이 결정된 주주총회가 열린 그 전후로는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을 다시 타더니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써 이제 코스피 시총 3위 주식이 됐는데 이렇게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실적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LG화학의 그 기업 가치가 그 LG 지금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기업 가치 변화는 차이가 없어요. 예. 다만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이제 변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상장할 때 기존 구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분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장 시에 주주 우선권을 배정 못 받게 됩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이 LG화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배권에 이제 희석이 생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됐었는데 어쨌든 LG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혜택을 누리다가 나중에 이제 상장됐을 때는 LG화학 주식을 매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갈아타지 갈아탄다.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상장 전까지는 LG화학으로 이게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이제 그 어떤 그 효과를 혜택을 충분히 주주로서 받는다는 생각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앞서서 부채 비율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상장이야 당연히 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부채 비율이 70%밖에 안 되면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부채 비율을 조금 올려서 자금을 조달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상장을 해야 할 정도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 규모 확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지금 예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난징에 이제 그 생산 공장이 있는데 한 8개 라인 정도 되는 거를 향후에 17개 라인으로 증설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비용만 한 5억 불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돼요. 6천억 원 정도 되는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중국 3 모델에 대해서 연간 지금 판매량이 이제 한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지금 한 그 9만 대 정도 되거든요. 예. 9만 대인데 내년에 한 36만 대로 한 4배 이상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중국 그
그 생산 라인을 이제 증설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자금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분명히 이제 그 대규모 어떤 증자나 어떤 기업 IPO를 통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뭐 조만간에 상장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네. 당장 이 소액 주주가 반발하는 것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LG화학 측에서. 알겠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이 배터리 사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생산 라인을 늘려서 테슬라에 공급되는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LG화학이 최근 올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 1위 자리를 중국 업체한테 내줬어요. 이게 중국한테 내준 1위 자리를 중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만회하려고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기차 업계에서 중국의 위상이 이만큼이나 크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기도 하는 그런 대목인데 우리의 전기차 배터리의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한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시장을 간과하고 LG화학이 세계 1위로 도약하기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중국 시장 공략할 필요가 있고요. 예. 참고적으로 보면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LG화학이 이제 전 세계 그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위였거든요. 예. 약 한 23% 정도 되는데 올해 9월까지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상황이 바뀌었죠. CATL이 지금 중국의 자국산 배터리 보조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23% 정도로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으로 한 21%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6%, 한 5.5% 정도 네. 이제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쪽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업체 3개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꽤 크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증시에서 우리나라 그 지금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11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한 6.2% 정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만큼 시장 전망이 좋다고 보고요. 뭐 작년에 글로벌 그 배터리 시장 규모가 한 50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2024년까지 한 140조 원으로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결국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고 했을 때 뭐 중국 시장도 커지고 또 LG화학의 어떤 전망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 봤을 때 배터리 시장에 대한 투자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LG화학의 악재가 뭐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의 지금 직면에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요. 일단 전기차 화재 사건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하필이면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사용한 차량들에서만 불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데 LG화학에서는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고 그 입장을 행동으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뭐 소비자 보상이나 피해 복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쓸 충당금도 적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더 크게 상처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LG화학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LG화학이 상당히 이제 뭐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고 중국 그 진출해서 대체적으로 규모도 늘리고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예. 악재가 이게 하나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화재 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그 배터리 셀에서 좀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는 현대자동차의 EV 코나 그다음에 이제 뭐 GM의 어떤 볼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이제 LG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연의 사고고 뭐 LG 그 배터리 셀의 결함이라고 밝혀진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추후에 좀 확인이 돼야 될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이제 적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LG가 올해 3분기에 이제 이런 그 기업 IR 차원에서 컨퍼런스 콜 할 때 보면 어떤 그 투자자들 질문 중에 왜 충당금 적립을 안 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흥미롭게 만약에 우리가 충당금 적립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 화재 사고 난 거가 LG 그 배터리 셀의 결함 문제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충당금 적립이 계획이 없고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충당금 그 적립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이라는 돈이 애초에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의 돈입니까? 그건 아니죠. 글쎄요.
어떤 미래 사고에 대비한 사실 버퍼 차원인데 예. LG화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충당금이 적립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회계적 비용으로 인식이 돼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성 감소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사실 그 수익성 감소도 좀 우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하나 더 있죠.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입니다. 지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로 이 소송이 넘어가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달 10일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뭐 이미 한번 연기가 된 재판이라 또 연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10일에 결판이 난다고 봤을 때 어느 한쪽이 패하게 되면 이 미국 영업을 아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12월 10일 날 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SK이노베이션하고 지금 LG화학이 진행 중이고요. 예. 뭐 2019년 4월 이래로 LG화학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올 초 2월 달에 이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 그 비밀에 어떤 침해가 있었다. ITC 결정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10월 달에 원래 결론이 날 걸로 봤었는데 10월 이후에 두 차례 연기되면서 지금 12월 10일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ITC가 만약에 SK이노베이션한테 패소 결정을 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그런 그 배터리 소재라든가 부품을 이제 반입하기 어려워지죠.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영업이 어려워지는데, 근데 변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조지아 공장에다가 지금 한 5조 정도 투입해가지고 생산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조지아에서 그 생산 공장을 졌을 때 그 미국 내에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있어요. 네. 현지 직원도 한 1,000명을 고용할 계획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뭐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ITC의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그 패소 판결에 관계없이 어떤 그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영업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이 경제적 효과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그러기 전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사실 뭐 1차 SK이노베이션 패소 사례를 비춰보면 좀 더 유리한 국면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항공업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 한진칼의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허용을 해준 거겠죠.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일단 이번 법원의 판결이 자본시장의 논리를 법칙을 훼손하는 판결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KCGI 측은 반박을 했거든요. 이 KCGI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분 지금 한 46.7%를 KCG 포함해서 삼자연합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진칼 지분. 근데 지금 그 산업은행이 이제 한진칼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10.7% 지분 갖게 되죠. 예. 그러면은 지금 한 5% 정도가 이제 지분이 낮아지죠. 결과적으로 그 삼자연합도 그렇고 조건태 측도 그렇고 그러면은 삼자연합 같은 경우는 한 41.7% 정도 지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상법에 보게 되면은 그 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주게 돼 있어요. 예. 다만 이제 417조 그 2항에 보게 되면 상법에 뭐 그 어떤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 특히 이제 재무구조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기술 도입하기 위해서 그 주주 외에 이제 증자하는 거에 대해서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예외로 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상법에서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정관에서도 보게 되면 한진칼 정관에서도 보게 되면 긴급 자금 조달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 통해서 이제 그 유상증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내용이 좀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을 이제 M&A하고 그다음에 통합항공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신주 발행하는 게 이제 필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그리고 사실 신주 발행하는 게
기존 그 한진칼 경영진의 어떤 경영권 그다음에 지배권을 어떤 그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양쪽에 다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예. 어쨌든 삼자연합 측에서 보면은 주주권이 희석된다는 측면에서 항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3월 주총 전에 또 삼자연합 측이 이제 실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떨어진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한진칼 매입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싸움이 일단은 승기를 조원태 회장이 잡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